반려동물 예방접종의 뜨거운 감자들 중 한 가지는 아무래도 어릴 때 하는 기초 예방접종입니다.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이유로 늘 다르다라고만 이야기해왔는데요. 수의사의 입장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 좀 더 다뤄보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하는 반려동물의 모체 이행 항체에 관한 썰을 풀어보려 합니다. 커피 한 잔 준비하셨나요? 예방접종 리얼스토리 모체 이행 항체에 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김원장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동물병원 리얼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다르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고 무엇 때문에 예방접종의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지 사실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려면 예방접종에 있어서 과연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 하는데 우선 명심해야 할 것은 예방접종에 관련된 면역에 관한 이론은 적절한 건강 상태에서 적절한 횟수에 적절한 백신을 주입하면 면역 반응에 의해 항체를 생성하고 그로 인해 병원체가 침투했을 때 조기 제거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 접종 횟수는 이론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실전의 부분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임상적인 부분은 경우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적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현재의 기초 예방접종이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는지 그에 대해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모체 이행항체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체 이행항체는 불완전한 면역 시스템을 가진 어린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미로부터 받는 면역 단백질 항체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주로 태반을 통해 전달받고 반려동물들은 이와는 달리 뱃속에서는 거의 받지 못하고 어미가 출산 이후 약 7일 정도 다량의 면역 단백질을 포함한 모유를 분비하게 되는데 이걸 초유라고 하죠. 초유를 통해 모체 이행항체의 약 95%를 전달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미는 질병에 걸리고 이 질병을 이겨내서 항체를 획득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질병에 노출이 된다면 항체가 꾸준히 유지되겠죠. 그래서 모체의 항체 유지는 그 지역에서 특정 질환이 유행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기들은 어미의 초유를 통해 그 지역의 유행 질병들에 대해 면역을 획득하게 되고 그 환경에 맞는 질병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모체 이행항체는 아이의 면역 시스템이 아니라 쉽게 설명드리면 아기를 지키기 위해 파견 나와 있는 어미의 면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약 4주 이후 상당수가 소멸되고 평균 6주 이후에는 질병에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항체 역가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약 12에서 16주 사이에 모체 이행항체가 완전 소멸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6주령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체 이행항체가 강하게 남아있는 6주령 이하에서는 백신을 접종해도 모체 이행항체로부터 백신의 균주가 중화되고 아이의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체 이행항체의 역가가 떨어진 6주령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게 되면 간섭 반응을 최소화하고 아이의 면역 시스템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체 이행항체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날의 검은 사용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는 도구이죠. 그래서 이 모체 이행항체의 간섭으로부터 얼만큼 효율적으로 아이의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느냐가 기초 접종에 대한 가이드라인 형성의 큰 기준이 됩니다. 먼저 이 내용이 이해가 되어야지만 왜 기초 접종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고 나이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의사들은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컨디션에 적절한 백신을 2회에서 3회 정도만 접종하면 항체가 대부분 잘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초접종을 미국은 3회만 우리나라는 5회나 하고 있는지, 대체 어떤 변수가 있길래 이런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내용은
다음 예방접종 영상에서 썰을 풀도록 하고, 백신 가이드라인은 하나의 기준이고 참고 자료일 뿐 절대적인 방침이 아니라는 것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물병원 리얼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